자, 그런데 보통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10명이지만 블록체인은 10명만 하나요? 아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PC를 다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블록체인은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바뀌거든요. 그럼 10분 내에 그렇게 해킹을 해야 돼요. 10분 내에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해서 데이터를 바꿔야지만이 실제 조작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제 실제 컴퓨터 쪽 전공하신 분이나 네트워크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해킹하려면 컴퓨터의 IP 주소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IP 주소를 알기도 쉽지 않거든요. 언제 그 IP 주소를 확인하고 있겠어요. 전혀 그거는 확인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그죠? 고정 IP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조작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이나 사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신문에 보면 거래소가 해킹됐다 그러더라. 뉴스에 신문에 거래소 해킹됐다 그러더라. 그럼 블록체인 해킹 당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래소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블록체인 해킹된 게 아니에요. 거래소가 해킹된 거지.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거래소에 거래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하면 전자지갑 주소라는 걸 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블록체인은요. 전자지갑 주소 전에 뭘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비밀번호를 먼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비밀번호를 만들고 전자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 은행 가게 되면 계좌번호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요. 블록체인은 반대입니다. 비밀번호를 먼저 만들고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계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소에서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있는데 비밀번호는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는 있는데 비밀번호는 없어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는 어디에 저장됐을까요? 네, 그 거래소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어요. 그 거래소의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고요. 그 계좌번호는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 컴퓨터에 블록체인이 아니라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거고 해커가 공격을 해서 데이터를 빼나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해킹했다는 게 아니라 그 거래소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됐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해킹될 이유도 없고요. 해킹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해킹될 일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조작 힘들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해커가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 데이터를 꽁꽁 숨겨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뭐예요?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 데이터를 해킹할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공개되어 있는데 왜 해킹을 해요?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할 이유가 없어요. 데이터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저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해킹할 이유도 없고요. 해킹할 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뢰 확산.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그 공유된 데이터에서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진행할 건데요. 혹시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답변 드리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네, 블록체인 거래소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전자지갑 주소랑 비밀번호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전자지갑 주소랑 비밀번호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전자지갑 주소는 사용자한테 주고요. 비밀번호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요. 거래소가.
네. 자, 그래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게 됐는데 그러면 비밀번호랑 전자지갑 주소가 있어야지만 거래를 가능하거든요. 그럼 거래소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불안하지 않나요?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물론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번호는 뭐 가지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그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 가서 제가 사실 말씀드릴 거고요. 자, 블록체인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면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저장하게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당연하죠. 블록체인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내 주민등록번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한 번 저장되면 뭐예요? 삭제도 안 돼요. 수정도 안 돼요. 개인정보 절대 저장하면 안 되죠. 블록체인은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블록체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한계가 있어요. 블록체인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한계가 있어요.